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은 용접 설계 중에서 첫 번째 시간 홈 가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홈 가공이라는 게 무엇인가부터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하셔서 용접을 하러 가시면 기존에 용접하시던 분은 상관없지만은 용접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처음 가면은 용접을 시켜주지 않아요. 그럼 뭘 할까요? 청소부 같은 것도 시킬 테고요. 정리정돈도 시킬 거고요. 그 다음 보통 많이 시키는 게 이 홍가공이에요. 큰 현장 같은 경우는 홍가공이 미리 가공회사에서 되어져 들어오는 경우도 많지만 작은 팀에서는 이런 것들은 보통 조공들이 다 합니다. 조공들이 그 홍가공 하면서 또 배관사는 또는 재관사 이렇게 보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용접사가 상당히 부럽습니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용접사가 하늘 같아 보이고 또 용접하시는 분들이 저 세상 사람 같고 뭐 존경스럽고 그랬습니다. 물론 저도 그 자리에 가서 또 그런 분들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또 옛날 생각도 떠오르고 그랬습니다만은 어쨌든 홍가공은 하실 줄 알아야 되고요. 왜 홍가공이 또 중요하냐면 용접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은 홈을 다시 재가공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라인더를 자기 손처럼 아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보통 재관사나 배관사 또 조공들이 그라인더를 가장 잘 사용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용접사들이 홈 가공되어 있는 것이 자기 맘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 맘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용접하다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용접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책임은 용접사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홈 가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그라인더를 가지고 저의 마음에 맞게 제가 할 수 있게 가공을 한 다음에 다시 합니다. 그럼 홈 가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용접을 제가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용접을 잘 하신 분들은 이론적인 걸 잘 모르신 경우가 많아요. 어릴 때부터 이 바닥에 이렇게 용접 일을 하셨다든지 해서 이론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이 많고요. 또 이론적으로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본 중에 용접할 줄 아시는 분이 저밖에 없었어요. 이론적으로 아시는 분 중에 용접을 실제로 RT를 찍어본 RT가 뭔지 자체를 몰라요. 왜냐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RT를 어떤 형식으로 찍는지 RT가 뭔지 뭐 이런 거 아시는 분도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그 반쪽짜리들이죠. 용접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론적으로 조금 안 맞는 말을 많이 하신 경우가 많아요. 또 자존심이 있어서 절대 틀렸다고 안 하거든요. 또 그분이 용접을 잘하기 때문에 그분한테 뭐 맞네 틀리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애매모호합니다. 또 이론적으로 많이 아시는 분들 뭐 누구라고 지칭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만나본 주로 그냥 관리자들이겠죠. 용접의 용자도 모릅니다. 용접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실제 용접 토치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모를 뿐더러요. 용접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 용접도 할 줄 알고 용접 이론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죠. 네,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하셔서 조공일을 처음에 하신다면은 예를 들어 철판이 이렇게 철판이 크네요. 이런 철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철판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철판이 있는데 이 철판하고 이 철판을 둘을 붙여 가지고 용접을 하고 싶어요. 이게 무슨 그림인지 이해하시죠? 이 두 개를 용접하고 싶어요. 그러면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요. 이걸 용접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 다 이렇게 녹는 게 아니라 여기만 이렇게 껍데기만 살짝 녹는 거예요. 이렇게
용접이 이렇게 돼서 그러면 밑에는 어떨까요? 요 밑에 부분은 용접이 잘 안 되겠죠? 네, 그러면은 용접 이음의 효율이라고 하는데 용접 이음 효율이 뭐 한 20%밖에 안 되겠죠. 용접이 완전하게 이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처음에 아까 철판 있잖아요. 철판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철판을 툴을 잘 붙게 하기 위해서 이만큼을 오려내요. 이렇게. 자, 그림 이해 가시죠? 자. 이만큼을 이렇게 오려내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걸 옆에서 보면 이런 형식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용접하면 어떨까요? 여기도 놓고요. 이렇게 여러 번 이런 경우는 나중에 배우십니다만은 이 다층 용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 번 나눠서 용접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전부 다 용접이 다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용접을 했을 때 다 이을 수 있잖아요. 용접 이음 효율이 높아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가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혼가공이라는 것은 이런 철판이 있다면 이 철판을 용접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만큼을 오려내는 거예요. 뭐 손으로 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려내게 되겠죠? 이렇게 이 부분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 부분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원래는 이렇게 네모난 철판이 가공을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이 부분을 이렇게 오려내는 것을 홈 가공이라고 그래요. 이 부분을 이제 뭘로 그러면 홈 가공을 해야 될까요? 처음에 가시면은 뭐 그라인더 같은 걸 할 수도 있고요. 요새는 또 이걸 홈 가공을 하는 기계가 있어요. 요새는 또 가공하는 회사들이 따로 또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외주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손으로 해야 됩니다. 또 이 철판이 저도 처음에 입사해가지고 조공할 때는 많이 실수를 많이 했는데요. 철판에 녹 쓸지 말라고 이렇게 방청류가 뭘까요? 청이라는 것은 방청이라는 건 방지한다는 뜻이고 청이라는 건 녹 쓰는 거예요. 녹 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방청류나 이런 게 발라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방청류가 발라져 있으면은 여기 용접을 할 때 아크가 튀거든요. 여기서 그런 기름이나 이런 이물질이 있으면 튀면서 나중에 또 오전에 불량 시간에 배우셨죠? 기름이나 물기가 있으면 뭐 이물질이 있으면 기공 블로홀이 생길 가능성이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닦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헝겊으로 닦으면 될까요? 뭐 닦아도 되죠. 닦아도 되지만 잘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포 그라인더나 아니면 얇은 그라인더 돌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한 방향으로 그라인더질을 해야 돼. 이걸 방향을 또 막 이렇게 그라인더질을 해서 이걸 때를 벗겨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용접사한테 세상에서 잘 들어보지 못한 외계어를 들을 수도 있어요. 용접사들 잘 욕 안 하는데 이 한두 개면 욕 안 하는데 다 이래 놓으면은 한마디 할 수도 있어요. 저처럼 아무리 착한 사람도 뭐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그라인더를 한 방향으로 해서 결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용접하기 좋습니다. 막 문대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사상 작업을 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 다 홈 작업의 일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서스 같은 경우에 STS 스테인리스 스틸 서스라고도 하죠. 서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절대
이렇게 용접면을 이렇게 그라인더로 문대면 안 됩니다. 서스는 안 해도 돼요. 서스는 그 자체적으로 광도 좋고요. 또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녹슬지 않거든요. 근데 그라인더 돌에 있는 그 철 성분이 여기 이렇게 또 깔끔하게 해놓는다고 막 그라인더 문질러 놓으면은 이 표면에 붙어가지고 거기에서 또 이렇게 불량이 나거나 아니면은 녹이 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서스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송을 될 수 있으면 20분 안에 끊어서 방송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너무 길게 하면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아니,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혼가공을 하는데요. 자, 원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철판이에요. 철판이나 또는 파이프일 수도 있고요. 자, 원래는 이게 이제 네모난 상태였는데 이렇게 원래는 이런 네모난 철판이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깎아냈다는 뜻이에요. 이걸 이런 식으로 깎아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공을 했어요. 그러면 이 혼가공한 부위에 다 이름이 있습니다. 다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거 서로 대화하는데 이런 거 모르면은 대화가 안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원래는 이게 네모난 이렇게 땡땡땡땡 해서 이렇게 네모난 상태였는데 이것을 이렇게 사상 작업을 통해서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없앤 거예요. 그래서 요면 요면요. 면 이렇게 쭉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걸 뭐라 부르냐? 개선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개선면이라 불러요. 이렇게 써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혼가공을 했어요. 혼가공을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요면을 뭐라 부르냐? 요면은 개선면이다. 이렇게 개선면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개선면 그러면 이 개선면을 만드는 작업을 개선친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고 현장에서는요. 개선친다 또는 베벨 친다 이런 말도 많이 써요. 같은 말이에요. 베벨 친다, 개선면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걸 개선 친다. 그래서 어떤 용접사분이나 아니면 기공이라면은 지시하시는 분들을 보통 이 작업을 끌고 나가신 분을 보통 기공이라 하는데요. 기공분들이나 용접사분이 야 이거 개선 좀 쳐와 그러면 이렇게 해오란 뜻이에요. 뭐 잘못 들었는데요. 군대처럼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집에 가랍니다. 요거다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 각도를 뭐라 부르냐? 이거를 여기서를 개선각이다 이렇게 불러요. 개선각 이렇게 부르고요. 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대 것까지 이거는 우리가 홈각도 이렇게 부릅니다. 홈각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럼 개선각은 약 30에서 35도를 5도 정도 하면 좋고요. 홈각도는 2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60에서 70도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홈각도는 60에서 70도, 개선각은 30에서 35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개선을 쫙 쳤죠. 개선면을 만들었는데 여기 이렇게 네모나게 딱 했네요. 네. 이렇게 개선을 치다가 개선을 쳤는데요.
이렇게 뾰족하게 안 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그라인더로 갈아내요. 그렇죠? 이거를 뭐라 부르냐? 요면을 뭐라 부르냐? 요면을 뭐라 부르냐? 요면은 루트면이다 이렇게 불러요. 루트면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러면 루트면과 루트면 사이에 거리가 있겠죠? 이렇게 루트면과 루트면 사이에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리가 있겠죠. 그럼 이 루트면과 루트면 사이의 거리를 뭐라 부르냐? 루트 간격이다 이렇게 불러요. 루트 간격이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네모난 철판을 끝을 용접하기 편하게 홈을 파는 거, 홈 가공하는 것을 홈 가공이라 하는데, 홈 가공해서 만들어진 이면을 개선면이라고 그래요. 이제 입체적으로 그리자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게 지금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거를 개선면이다 하고요. 개선면인데 끝을 뾰족하게 할 수도 있고요. 이거를 이렇게 그라인더 가공해서 이렇게 좀 네모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루트면이라 부르고요. 루트면 모재와 모재 사이에 루트면과 루트면 사이의 거리를 루트 간격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루트면을 이렇게 뾰족하게 하는 거하고 루트면을 이렇게 하는 거하고 용접할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렇게 루트면을 뾰족하게 하는 거랑 루트면을 이렇게 두텁게 만드는 거, 루트면을 두껍게 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일단 뾰족하면 루트면이 거의 없게 뾰족하게 만들면은 이게 잘 녹겠죠. 네, 잘 녹아요. 앞을 용접하면 뒤도 이렇게 용접이 되는데요. 앞을 용접하면 뒤가 용접이 돼요. 이렇게. 이런 거를 이면비드라 하거든요. 이면비드. 이거를 이면비드라고 부릅니다. 이면비드. 현장에서는 이거 뭐라고 불러요 또? 백낸다 뭐 이렇게 하죠. 백낸다. 이면비드 이렇게 같은 말이에요. 근데 앞을 용접하면 뒤에 이면비드가 생겨요. 그러면 손이 닿지 않는 부분, 특히 파이프 같은 게 안에 들어가서 용접할 수 있는 큰 파이프도 많지만은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작은 파이프도 많잖아요. 그런 거는 앞을 용접했는데 뒤에까지 다 용접이 되어 있다. 완벽하겠죠? 얼마나 좋아요. 여기 압이 걸리거나 그래도 이게 터지거나 찢어지거나 그럴 리가 없겠죠. 이렇게 이면비드 낼 때 이거 잘 녹으니까 좋긴 한데 용접하기 어떨까요? 네, 좀 어렵겠죠? 막 이게 용락되거나 이면비드가 뭐 많이 나와 구멍이 뽕 뚫려 버린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면비드를 뾰족하게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루트면을 약간 주는 거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보통 한 0.5mm 한 많이 줄 때는 2mm까지도 줍니다. 2mm까지 줄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루트면이 두꺼우면 어떻게 될까요? 용락이 되지 않겠죠. 잘 구멍이 뽕 뚫리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겠죠. 하지만 이면비드가 잘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장단점이 있죠. 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루트면의 크기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배관사나 조공들한테 말해주면 보통은 해달라는 대로 해줘요. 배관사나 재관사나 아니면 조공들이 해주는데 또 잘한다고 했는데 바쁘니까 잘 안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가접해 놓은 것을 제가 고치면 돼요. 제가 맞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존 처리 목적과 공정. 그러면 루트 간격은 어떨까요? 루트 간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루트 간격이 크면 클수록 예를 들어서 그려볼게요. 루트 간격이 이렇게 크면 어떨까요? 크면 이 구멍이 뽕 날 수도 있죠. 용접이 될까요? 잘 안 되겠죠. 또 루트 간격이 너무 좁으면 어떨까요? 루트 간격이 너무